과달카날에서 전투를 치르게 될 이치키 지대뿐만 아니라 미군을 맞아 싸우는 일본 육군의 전반적인 분위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먼저 일본 육군 스스로 전투력이 강하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또한 미 육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대목이 일본 측 자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결국 낙관적 오판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육군이 미 지상군을 맞아 제대로 싸워본 경험은 194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필리핀 바탐반도 전투밖에 없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 미군 1만여 명과 필리핀군 6만여 명이 한꺼번에 항복했고, 이때 일본군은 너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항복해서 놀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일본군의 미군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치키 지대의 지대장인 이치키 대좌도 예외 없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달카날에 상륙했고, 8월 19일에 정찰대가 거의 전멸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도 과달카날의 미 지상군 전력에 대해 더 알아보고 조심하는 것보다는 바로 돌격해서 전투를 끝내버리려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치키 시대와 미 해병대 간의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을 확대해보면 이 지도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더 서쪽으로 가면 핸더슨 필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오른쪽 부분에는 테나루 강이 있고, 왼쪽 부분에는 엘리게이터 크릭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크릭은 작은 하천이라는 뜻인데 실제 강이 아니라 하구 쪽은 개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과달카날의 미 해병대 병사들은 이곳을 테나루 강과 자주 혼동했는데요. 1942년 8월 21일에 벌어지는 전투는 미국 측에서는 배틀 오브 더 테나루, 즉 테나루 전투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테나루 강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은 아니고, 실제 전투는 엘리게이터 크릭, 정식 명칭으로는 일루강 유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엘리게이터 크릭을 원래 명칭인 일루강이라고 불렀고, 8월 21일의 테나루 전투도 일본 측에서는 일루강 도하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 일루강이 과달카날에 주둔하고 핸더슨 필드를 지키고 있던 미 해병 제1사단의 동쪽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치키 시대는 8월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갈 무렵 일루강 동안에 다다릅니다. 여기서 일본군은 일루강 서안 쪽에 미군이 진지를 구축해 놓은 것을 발견하는데요. 미군이 비행장에서 이렇게 떨어진 곳까지 와서 진지를 구축해 놓은 것을 이치키 지대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때 일본군의 작전 계획을 보면 롱가 포인트 근처에 있던 과달카날 비행장을 짓던 일본군 서령대가 주둔하던 곳을 공격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일루강에서 한참 지난 곳임을 생각해 볼 때 일본군이 이를 예상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동쪽의 미군 방어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찰대가 일본 상륙 부대의 정체를 안 8월 19일 이후에 시작돼 8월 20일에 집중적으로 보강되었으며, 미군은 이 방어선에 철조망으로 장애물을 만들고 기관총도 배치했습니다. 이제 일본군의 기습 공격은 물 건너 간 셈입니다. 이때쯤 일루강 동쪽편에도 미군 정찰병들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이상한 정황을 느낍니다. 어두운 정글 속에서 금속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정찰병들은 바로 일루강 서쪽으로 퇴각하고 이어서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치키 시대가 가장 먼저 공격한 위치는 작전 계획에 따라 해안선 쪽이었습니다.
이치키 시대는 육군 제7사단 28년대가 주축이 되었고 선발대로 상륙한 병력은 제2대대 중심이었는데요. 제2대대의 제1, 2, 3, 4 보병중대 중에서 제2중대가 처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8월 21일 오전 1시 30분경이었습니다. 당시 미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로서 일단 M3 37mm 대전차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인 살상용 캐니스터 샷을 넣어서 돌격해오는 일본군에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1960년대까지 사용한 M1917 브라우닝 중기관총도 이용해 모래톱을 건너 돌격해오는 100여 명의 일본군에 무차별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일본군은 일부가 미군 기관총 진지를 점령하기도 했으나 미군 후방 부대에 의해 곧 밀려났고 이중대 거의 대부분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1시간이 채 못 된 일본의 첫 번째 공격이 끝납니다. 이 지역을 수비하던 미군은 에드윈 폴락 중령이 이끌던 해병 제1년대 제2대대 병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여기서 물러날 리는 없었습니다. 약 1시간 뒤인 오전 2시 30분경 일본군의 제2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격 장소는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2개 중대의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일본 측 작전 명령에 따르면 그 다음은 1중대와 4중대 차례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번째 공격도 역시 미군의 수비에 걸려 실패해서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제2차 공격이 끝나고 나서 살아 돌아간 어느 일본군 장교는 잔존 병력을 모아 퇴각할 것을 이치키 지대장에게 건의했으나 이치키 대좌는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제2차 공격이 실패한 이후 일로강 동안에 재집결했습니다. 이후 이치키 시대는 박격포를 이용해 미군 진지를 포격했고 미군도 후방에서 75mm 포를 이용해 응사했습니다. 일본군의 두 번째 공격에서 해병 1년대 2대대장인 폴락 중령은 최전방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전투 상황을 관찰하고 방어선이 돌파되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예비부대를 투입해서 전선을 안정시켜서 일본군의 2차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치키 시대가 8월 21일 새벽에 돌격을 감행하고 있을 때 핸더슨 필드와 룽가 포인트 쪽 후방에 있는 미군도 총소리를 듣고 일본군의 공격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정찰대끼리의 작은 교전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총소리가 커졌고 종군 기자의 말에 의하면 수백 개의 화기가 한 번에 발사되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전투가 진행되면서 후방의 지휘소에도 장교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서쪽을 지키고 있던 해병 제5연대장 리로이 헌트 대령도 새벽부터 지휘소에 있었고 아직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해 총소리로 볼 때 큰 교전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방의 분위기는 심각하진 않아서 전투 상황을 놓고 가볍게 농담도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총소리를 듣고 있던 후방의 미군들은 어서 날이 밝아서 핸더슨 필드의 항공기들이 출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교과서적인 야간 반자의 돌격으로 3개 중대를 잃은 이치키 대자는 새벽이 다가오면서 3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테나루 전투 이후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